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자, 바로 하주편 진행하겠습니다. 상지편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이 TL 정션이라고 해서 척추 길이끈 있는 쪽에 이런 언밸런스는 상지, 하지 모두 통틀어서 컨디셔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상지를 하던, 상체 운동을 하던, 하체 운동을 하던 이 TL 정션부터 풀어주시는 걸 제일 첫 번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밸런스 확인해 가면서, 맞죠? 비대해져 있는 쪽이 어딘지, 왼쪽보다 오른쪽이 혹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비대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비대해져 있거나 긴장되어 있는 쪽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 TL 정션이라고 하는 게 흉, 요추 접합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흉추와 요추 사이에 비대해져 있는 섹션을 찾아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몸을 좀 뒤집어 볼까요? 이제는 복부입니다. 복부. 왜 갑자기 복부를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고관절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장요근이라는 합성어가 있죠. 장요근이 장골근과 대요근, 그리고 뭐 소요근까지 포함시키는데, 소요근은 뭐 제외를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이 요추부터 시작되는데 앞부분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대퇴골 대전자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부를 마사지 한다는 느낌.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횡근, 뭐 복사근 이런 조직들이 하체 운동을 할 때, 체중 지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복부를 같이 함께 마사지 해준다는 느낌으로, 함께 릴리즈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부를 해주실 때도 어차피 장요근은 사실 굉장히 심부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폼롤러로 직접적인 마사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복부로 잡고 가되 느낌이 저 안쪽에서 뭔가 이 복부 저 깊숙이 안쪽에서 쑤신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요근 한쪽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쪽을 또 천천히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죠. 자, 폼롤러도 복사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쪽 구분을 해볼까요? 자, 왼쪽 했다, 오른쪽 했다 해서 양쪽 중에 긴장되어 있는 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긴장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약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조금 더 단단한데 통증이 없는 부위는 사실 정상 기능을 한다라고 추론을 하고 크게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부위는 마사지를 하더라도 이 활성화 느낌으로만 마사지를 하지, 과도하게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더 느슨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폼롤러 릴리즈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엉덩이인데요. 제가 뭐 하지편 따로 사실 폼롤러를 찍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둔근 기능이 당연히 고관절 굴곡 그리고 고관절 신전,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기능을 해줘야 되는 조직이고, 체중 지지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운동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나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들은 뭐 아주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둔근의 밸런스 확인하고 긴장되어 있는 조직을 풀어준다. 이 둔근이 보시면은 대둔근이 가장 크고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골반뼈, 뒤에도 골반뼈가 있지 않습니까? 골반뼈랑 가장 가까운 장골릉 바로 밑에 있는 중둔근이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뭐 엉덩이에서 약간 상부 조직을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중둔근의 과도한 긴장이나 타이트함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엉덩이 하실 때 중둔근까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왔죠. 앞에서 지금 폼롤러로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부위가 텐서 파샤 라타, 대퇴근막장근입니다. 대퇴근막장근의 기능이 고관절 굴곡, 그리고 대퇴골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기능, 대퇴골을 안쪽으로도 돌리는 기능. 결국에는 과도하게 뭔가 자식 생활에 의해서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으면 이것 또한 또 문제가 생기겠죠. 중둔근이랑 상호작용, 엉덩이 근육이랑 대둔근이랑 상호작용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뭔가 부재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세요. 그렇죠. 양쪽을 따로따로 가시는 게 좋고, 이 텐서 파샬 라타, 이 대퇴근막장근의 촉진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골반뼈 바로 밑에, 예를 들어 우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초입부에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퇴근막장근에 대한 촉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퇴근막장근 촉진, 대퇴근막장근 뭐 폼롤러 뭐 이런 식으로 쳐봐도 나올 것 같네요.
자, 양쪽을 마사지를 해주고 여기서 이 골반뼈에 붙어있는 이런 조직들은 축성 골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대퇴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제가 뼈대 계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위에 있는 다리가 넙다리 뼈 해가지고 대퇴골 얘기하는 거고 밑에를 하퇴라고 했죠. 하퇴는 두 개의 뼈로 나눠져 있다. 뭐 이거는 이제 해부학 관련된 내용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퇴골로 내려왔습니다. 대퇴골로 내려왔을 때 앞쪽이 대퇴사두라고 해서 대퇴골에 붙어있는 4개의 근육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표면에 있는 근육은 대퇴직근, 내측 광근, 외측 광근 이렇게 3가지, 중간 광근은 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릴리즈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양쪽으로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양쪽 다리를 다 올려놓고 저렇게 마사지 하셔도 되고요. 내가 팔로 버티는 게 어깨가 불편하거나 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쪽 다리에만 올려놓고, 그렇죠. 나머지 반대발이 이 체중 지지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팔꿈치와 반대쪽 다리, 무릎이 체중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내측 광근, 외측 광근이라고 하면 다리를 이제 내측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다리만 살짝 돌려서 하면 되겠죠. 다리를 발바닥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쪽을 하는 거고, 발바닥이 저 안쪽을 들어가면, 그렇죠, 몸도 약간 돌리면 외측 광근을 하는 거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대퇴 직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관절 2개를 경유하고 무릎뼈와 골반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자, 물론 이 내측 광근도 무릎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외측 광근은 조금 내측 광근보단 뭐 병리학적으로나 스포츠 의학이나 기능적으로 조금 우선순위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 광근도 대퇴 직근보다는 골반과 고관절의 움직임과 연관성이 좀 떨어져 있을 뿐이지 무릎과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전근입니다. 내전근이 근막 경선 입장에서 이 상체 광배근이랑도 기능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전근의 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롤링을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햄스트링인데요. 뒤쪽 허벅지죠. 햄스트링이 뒤쪽에 있는 근육 3가지 혹은 4가지입니다. 반건양근, 반막양근, 대퇴 이두가 장두단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4개의 섬유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3개로만 나누는 경우,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용도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뒤쪽 허벅지를 한꺼번에 저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외측 햄스트링에 바깥쪽 햄스트링이 이제 대퇴 이두를 얘기하는 거고, 긴장도가 외측에 있는지 내측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저렇게 양쪽으로 하라 그러면은 회원분들 시키면 하다가 이제 막 굴러 떨어질 것처럼 하세요. 엉덩방아를 찍거나. 그래서 한쪽 다리씩 마찬가지로 우리 대퇴사도 했었던 것처럼 한쪽 다리씩 올려놓고 저렇게 마사지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폼롤러를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롤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롤링 방식 자체가 익숙해져야 돼요. 이 지지를 해주는 쪽이, 내 체중 지지를 해주는 쪽이 지금 팔을 이용해서 혹은 팔꿈치를 이용해서 반대쪽 발바닥이나 뭐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중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체중 지지가 잘 돼 있어야지 하지의 롤링이 편합니다. 이 햄스트링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이 햄스트링이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좌골이라는 뼈에 붙습니다. 그래서 대퇴 이두든 반건양근, 반막양근이든 대퇴 후면에 있는 이 햄스트링 조직이 좌골에 붙기 때문에 이 좌골 신경통이나 우리가 뭐 저린다 이런 분들이 햄스트링의 단순한 긴장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리가 한쪽이 저린다고 해서 무작정 뭐 디스크 질환 관련된 문제라고 추론하지 마시고 햄스트링의 긴장도부터 떨어뜨려 보시면 자가로 할 수 있는 처치법으로도 한번 해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장단지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비복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단지근, 비복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이제 쟤네가 하는 역할이 아킬레스 건 통해서 발바닥 족저근막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을 위로 굴곡시키거나 족배 굴곡, 족저 굴곡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 발목을 움직이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복근의 긴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행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보행에서 충격 흡수를 우리가 비복근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생역학적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복근을 롤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저렇게 양발을 같이 해도 되고요. 한쪽 다리를 저렇게 올려놓고 부하를 더 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파서 저렇게 올려놓고 하기가 굉장히 아프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단계를 올리시는 게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양발 다 올려놓고 살살 해보시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발을 올려놓고 체중 부하를 줘서 이용하는 게 폼롤러의 장점이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전경골근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있는 이 경골에 붙어 있는 근육.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퇴라고 말씀드렸죠. 하퇴에 있는 뼈가, 가장 큰 뼈가 하나 있을 겁니다. 긴 뼈가 하나 있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죠. 그 옆에 갇히게 붙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길게 붙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거를 전경골근이라고 합니다. 전경골근, 앞정강근이라고 합니다. 뭐 무릎 통증과도 연관성을, 거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경골근의 컨디셔닝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골근은 상대적으로 비복근처럼 많이 긴장해져 있질 않아요.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장력 스트레스, 이렇게 팽팽하게 늘어나 있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길게 이 컨디셔닝을 하지 않고요. 상대적으로 비복근이랑 예를 들었을 때 한 절반 정도의 시간만 가지고 컨디셔닝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는 이제 장비골근입니다. 비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비골뼈를 이렇게 옆에서 경유하는 근육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컨디셔닝을 해야 되는 데는 장비골근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단비골근, 뭐 제3비골근, 그 근육들도, 조직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컨디셔닝 할 때는 크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기로 할 때나 도수 기법을 활용할 때나 매뉴얼 테크닉을 할 때나 활용하지, 그 외에는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폼롤러를 하실 때는 저렇게 장비골근 좌우로, 근데 앞뒤로 폼롤링 해보세요. 저렇게 한쪽 다리를 꼬고, 자세가 좀 쉽지 않죠. 자, 뭐 마지막입니다. 이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족저근막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족저근막이 우리가 발바닥에 닿았을 때, 발바닥이 지면에 닿았을 때 충격 흡수가 제대로 분산이 안 되면 이 족저근막에도 뭐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 족저근막이 이 근막 경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렇게 이 긴장도를 낮추는 것을 보행 패턴이나 우리가 뛰는 뭔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컨디셔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폼롤러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족저근막 마사지를 해보면은 크게 이렇게 자각도가 낮아요. 시원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느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근막 이완 기법을 세게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발바닥을 폼롤러에 올려놓고 롤링하면서 마사지하는 방법을 보조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앞서 했던 것들 짧게 순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콘텐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